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30대 여성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회사 선배의 권유로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날 모임 주제가 사랑과 이별에 관한 소설이었는데 그 사람은 깊이 있는 감상을 나누며 섬세한 감수성을 드러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가벼운 커피 한 잔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저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그의 미소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느꼈어요. 우리는 문학부터 철학, 심리학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의 생각은 깊었고 대화하는 방식은 배려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독서 모임에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도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만나본 남자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따뜻한 위로를 건넸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그는 밤늦게까지 전화로 제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사실에 주눅 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 일에 대해 격려해주며 응원해줬어요. 다른 남자들은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은근히 경쟁심을 드러내거나 기가 죽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저 제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줬어요. 그런 그의 태도에 저는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남자친구는 데이트할 때마다 세심한 배려를 보여줬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회사 앞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깜짝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의 초판본을 구해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구하려고 헌책방 10군데나 돌아다녔어. 너가 좋아할 모습 생각하면서.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정말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커플이라고 말이에요.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저를 어머니께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긴장되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수도권 외곽의 아담한 아파트였는데 집안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항상 여자친구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화목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를 이렇게 키워낸 부모님의 인품이 느껴졌어요. 직접 만드신 음식을 대접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된다면 행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가씨가 너무 예쁘고 착하네. 우리 아들 정말 여자 잘 만났어. 시어머니의 그 말에 남자친구는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남자친구의 취미인 등산을 함께 하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전시회에도 같이 갔어요. 사실 무엇을 하든 함께라면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고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장미꽃이 놓여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저는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가 준비한 반지를 끼워주면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도 모두 축복해 주셨고 그 이후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벌써부터 예식장과 신혼집 이야기를 하셨고 아버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하셨죠.
저는 원래 사람을 볼 때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다는 점, 집안이 부유하지 않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성실한 그의 태도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네.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성실하고 예의도 바르고. 아버지도 남자친구를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벌써부터 손주 이야기를 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여기까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고, 회사 동료들도 저희 커플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정해졌어요.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했고, 남자친구도 긴장한 모습으로 멋지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집을 예약했고 분위기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날 일을, 그리고 그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완벽해 보이던 사랑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2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은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긴장하신 모습이었고,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어른이신 할머니도 함께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80이 넘으셨지만 정신은 누구보다 또렷하신 분이에요.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의 관상을 보는 능력이었어요. 사람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법이야. 오래 보다 보면 보이는 게 있단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가족들이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면 한 번씩 관상을 봐주시곤 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삼아 시작했지만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과거에 사촌 오빠가 사업 파트너를 데려왔을 때도 할머니는 단번에 저 사람 눈빛이 곧지 못하다며 경고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사업 자금을 들고 도망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또 이모가 소개받은 남자를 데려왔을 때도 저 사람은 술 때문에 고생할 상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할머니의 직감을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그를 지켜봤고 그의 성품을 믿었으니까요. 할머니, 우리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이번에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 우리 손녀가 좋다는 사람이니 분명 괜찮은 사람이겠지. 할미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제 손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어요. 남자친구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할머님도 오셨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과 할머님께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부모님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으셨죠.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제 남자친구를 물끄러미 바라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듯이 말이죠. 그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 없이 계속 남자친구를 응시하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할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는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서로의 직장 이야기와 취미생활, 결혼 준비 계획 등 평범한 주제들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예의 바르게 대화에 참여하셨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쯤 할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남자친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혹시 금전적으로 힘든 점이 있나? 빚이라던가.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직설적인 질문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은 다 갚았고요. 그 외 다른 빚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손녀한테 숨기고 있는 일은 없고? 할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황급히 말을 막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내가 살면서 사람 많이 봤네. 자네 눈빛이 영 곧지 못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보이는데?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손녀 따님을 사랑하고 저희는 서로 숨기는 것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식사 내내 남자친구를 예리한 눈빛으로 관찰하셨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뭐가 문제인데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년 동안 사귀면서 남자친구의 좋은 모습만 봐왔는데 할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놈은 사람 잡아먹는 관상이야. 내가 살면서 저런 사람 딱 3번 봤는데 다 남한테 큰 해를 끼친 인간들이었어. 특히 눈빛이 그래. 웃을 때 눈이 안 웃더구나. 입으로만 웃고 눈은 차갑게 뭔가를 계산하고 있어. 할머니는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위험한 관상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할머니의 말씀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니 말씀이 그 정도시라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도 이번엔 틀리신 거예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2년 동안 한 번도 이상한 모습 본 적이 없어요. 할미 말 들어. 저 사람은 너한테 뭔가 목적이 있어. 진심으로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관상도 관상이지만 할미가 느끼기에 저 사람 기운이 너무 어두워. 마치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집에 도착한 후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하셨고 부모님도 고민에 빠지셨어요. 저만 혼자 남자친구를 필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해세요. 저희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마중도 나오고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성이야. 할미가 부탁이다. 저 사람 한 번만 제대로 알아봐라. 할미가 틀렸으면 내가 직접 사과할게.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말씀이 그저 기우이길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남자친구에게 제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촉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에 이번만큼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그의 진심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일단 남자친구의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그 단호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좋아, 한 번만 해보자. 할머니가 틀리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저는 소형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차 안좌석 밑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설치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게 다 기우였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이번만큼은 틀리셨으면 좋겠어.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그 녹음기를 회수했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할머니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남자친구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내가 너무 지나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할머니의 걱정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내왔고 주말에 데이트 약속도 잡았어요. 그런 글을 보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녹음기를 회수할 날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잠깐 저만 혼자 차에 남겨진 사이 좌석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고, 그때 제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없길. 할머니가 이번엔 틀리셨길.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소리, 혼잣말과 전화통화 소리 등 평범한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을 한참 듣고 있던 중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남자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 집 할머니가 좀 이상하더라. 그때도 나를 보더니 뭔가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봐서 순간 좀 당황했어. 괜찮아, 아들. 어차피 다 늙은 노인네 말이 뭐가 중요해. 너는 그 집안 재산만 생각하면 그만이야.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재산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엄마가 조사한 거 맞지? 저 집안에 진짜 돈이 많아? 그럼 내가 흥신소 통해서 전부 확인했어. 걔네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래. 강남에 빌딩도 있고 걔가 외동딸이라 나중에 다 상속받을 거야. 우리 아들이 진짜 대박 터진 거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흥신소에 저희 집안을 조사했다는 말인가요? 엄마, 나도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한 거야. 팔자에도 없는 책 읽는 척하고 내 취향도 아닌 여자 좋아하는 척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알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결혼만 하면 끝이잖아. 일단 결혼해서 애라도 하나 낳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세상이야. 그 집안 영감 죽으면 너가 그 회사까지 다 물려받으면 돼. 녹음 파일을 듣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녹음기를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 걔네 아버지가 딱 봐도 건강하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빨리 해야지. 결혼만 하고 나면 방법이 다 있어.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하거나 건강 안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이 어디 한두 가지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제가 2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상견례 때 그 할머니 눈빛이 진짜 무서웠어. 마치 내 속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더라고. 신경 쓰지 마. 그 집 딸은 너를 완전히 믿고 있잖아. 그 애가 워낙 순진해서 우리 계획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착하고 다정한 남편 연기만 잘하면 돼. 알았어, 엄마. 그럼 이따 봐. 통화가 끊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따뜻한 말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계속 다른 내용들이 재생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야, 너 아직도 그 여자랑 만나? 너도 징하다 징해. 힘들긴 한데 돈 생각하면 참을 만해. 조금만 더 참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이 정도야 뭐. 그래도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마음에도 없는데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 그냥 대본 읽는 것처럼 하면 되니까.
어차피 저 여자는 순진해서 내 말이면 다 믿어. 그리고 남자친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듣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녹음기를 끄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던 그 모습, 힘들 때 위로해주던 그 목소리, 프로포즈하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울고 있니?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말씀 안 듣고 우겼던 거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려고 하셨는데 저는 녹음 내용을 할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들으시다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할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쁜 놈이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 지금이라도 알아낸 게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 그냥 파혼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 벌도 안 받고 끝나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였어요. 할미가 방법 하나 알려줄게. 저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냈으니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돈이잖아. 그럼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다고 거짓말을 해봐. 그럼 저 사람들의 진짜 본색이 완전히 드러날 거야. 그때 제대로 응징하는 거지. 할머니의 계획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와 제 가족을 이용하려 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들인지 똑똑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제대로 한번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겠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안겨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할머니와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녹음 내용을 들려드렸죠.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저 나쁜 놈들을 당장 찾아가서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금 당장 따지러 가면 저 사람들은 발뺌할 거예요.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저는 할머니께 들은 계획을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놈들이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 했으니 우리도 한 수 가르쳐줘야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가족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에 저는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이라도 있어?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사실 요즘 집안에 좀 큰일이 생겼어. 큰일? 무슨 일인데?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남자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계산기가 바쁘게 굴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이었죠. 우리 아버지 회사가 부도 날 것 같아.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하셨대.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게 정말이야? 얼마나 심각한데? 강남에 있던 빌딩도 다 팔아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부족해. 작년에 무리하게 사업을 늘리지만 않았어도. 아버지가 요즘 너무 힘들어 하셔서 나도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일을 도와야 할 것 같아. 저는 일부러 눈물을 흘리는 척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색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많이 힘들겠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다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안해. 이런 상황에서 결혼 이야기 꺼내기도 미안하고. 혹시 우리 결혼 좀 미루는 게 어떨까? 아, 아니야. 그럼 안 되지. 우리 예정대로 진행하자. 남자친구가 급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혼수도 제대로 못 준비할 것 같아. 지금 집에 돈이 하나도 없거든. 내가 모은 돈도 전부 아버지 드렸어.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면목이 없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매일 오던 문자가 뜸해졌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었어요. 만나자고 하면 계속 일정을 미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녹음기를 가방에 몰래 넣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그 이후 남자친구는 빙빙 돌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 같다. 서로 좀 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상견례까지 다 했잖아. 오빠가 결혼 미루지 말자며 갑자기 왜 이래? 아니, 그게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네 집안 상황도 안 좋잖아.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는 게 맞나 싶어서. 우리 집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빠가 날 사랑한다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했잖아. 제가 다그치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너네 집안 빚이 얼마인데 나까지 같이 힘들어질 필요가 있겠어?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몰아붙였어요. 그럼 오빠는 우리 집이 잘 살 때는 결혼하려고 하고 어려울 때는 도망가려는 거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답답하네. 솔직히 말할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너네 집안 빚까지 떠안을 생각은 없다니까.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우리 파혼하자. 그래, 그게 좋겠다. 서로 상처받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나아. 남자친구는 너무나 쉽게 동의했습니다. 2년간의 연애가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서 또 한 번의 황당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파혼은 하되 네가 나한테 보상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보상? 내가 너 때문에 2년이나 시간 낭비했잖아. 그동안 데이트 비용도 내가 더 많이 썼고 계산을 해보니 최소한 2천만 원은 나한테 줘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 차려. 내가 왜 오빠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네 집이 망해서 파혼하는 건데 당연히 네가 책임져야지. 아니면 위자료 명목으로라도 받아야겠어.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주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있잖아. 그동안 내가 널 만나느라 다른 여자들 만날 기회를 다 놓쳤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손해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난 받을 건 받아야겠어. 망한 집안 딸하고 결혼할 뻔했잖아.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나마 체면을 차렸는데 전화 통화에서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저는 일부러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 조금만 시간 줘. 그래, 최대한 빨리 준비해. 아, 그리고 엄마도 정신적 피해를 받아서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달래. 합쳐서 3천만 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비열한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저는 또다시 가족들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저 나쁜 놈들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시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정해야 한다. 저놈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저는 강남에 있는 커다란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안전도 안전이고 사람들의 눈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제대로 망신을 주고 싶었어요. 준비가 다 되자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돈 마련했어. 그리고 어머님께도 드리고 합의서라도 받아야 할 것 같으니까 같이 나오시라고 해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어. 오, 그래? 알았어. 우리 엄마도 기다리고 계셨어. 언제 만날까? 남자친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돈을 받을 생각에 들떠있는 게 역력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강남에 우리 자주 가던 커피숍에서 보자. 그래, 알겠어. 그럼 그때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단정하고 우아한 옷을 입었어요. 할머니와 부모님도 함께 가시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둘 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마 오늘 큰돈을 받을 생각에 들떠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자 그의 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 남자친구도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제가 할머니와 부모님이 함께 온 걸 보고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다 오셨네요? 중요한 자리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가벼운 대화가 오갔어요.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계속 제 가방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아마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어. 준비해 온 거 있지? 남자친구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의 눈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어요. 사실 우리 집 전혀 안 망했어요. 뭐?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 멀쩡해요. 부도도 안 났고. 물론 강남 빌딩도 그대로 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농담하는 거지? 남자친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오빠가 진심인지 시험해 본 거였어. 우리 집이 망했다고 하니까 오빠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거든. 지금 나한테 장난친 거야? 남자친구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확인이었지. 그리고 오빠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했어.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데? 오빠가 상견례 후에 어머님이랑 통화한 거 여기에 다 녹음되어 있어. 순간 남자친구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급하게 녹음기를 끄려고 손을 뻗었지만 제가 먼저 움직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들어보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저희 할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끝까지 들어. 녹음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해칠 계획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저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고용한 흥신소에서 탐정이 조사한 거예요. 오빠가 우리 집을 조사했던 것처럼 나도 오빠를 조사했거든. 보고서에는 남자친구의 과거 여자친구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이미 여러 여자들에게 같은 수법을 쓴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2년 동안 나를 속였지. 탐정까지 고용해서 우리 집안을 조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면서 재산을 노렸잖아. 심지어 멀쩡한 아버지를 해칠 생각까지 했잖아.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 진짜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 진짜로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나랑 장난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남자친구도 따라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귀다 보니 진짜 네가 좋아졌어. 믿어줘. 좋아졌다고? 그럼 우리 집이 망했다고 했을 때 왜 도망갔어? 왜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저는 차갑게 물었고 남자친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완전히 망신을 당한 상태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을 들어 남자친구의 얼굴에 천천히 부었어요.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2년 동안 철저하게 나를 속인 대가라고 생각해. 커피가 남자친구의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를 향해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 안에 아주머니와 오빠가 저지른 일들의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사기미수, 협박, 공갈, 죄목이 참 많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안 할게요. 대신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와 부모님을 모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 사람들을 볼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아팠지만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남자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었고 결국 해고되었다고 해요. 또 도박 빚까지 있어서 현재는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들이 저와 제 가족에게 하려고 했던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는 법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계획했던 악행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어요. 악몽 같은 일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사람을 만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두려워졌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어요. 이런 일로 너무 상처받지 마.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할머니는 제게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 진심은 절대 숨길 수 없는 법이야. 저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합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려울 때 더 곁을 지키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저를 지켜주신 할머니가 계시니까요.